반갑습니다. 설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직강 기준으로는 어제 보강이 있었고, 우리 임강생들께서는 뭐야 자꾸 강의가 올라와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일은 또 반복됩니다. 왜 보강이 있기 때문에. 직강 기준으로는 2시간 수업하고 1시간 점심 먹고, 그리고 또 이제 2시간 정도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할만하죠? 야, 1월부터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 근데 아주 훌륭하다. 이게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석시, 어치, 티치올, 티치올 하러 가겠습니다. 이건 크게 할 수 있죠? 우리말이니까 갑니다. 하나, 둘, 셋!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하다! 아유, 미안해. 이게 하반기가 합격한다 해가지고, 됐고 합격이거든요. 성장으로 다시 하면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해낸다! 내려가겠습니다. 자, 어차피 하반기가 되면 무조건 합격으로 바뀌거든요. 완전 합격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 강의는 선생님들 역사가 이루어지는 강의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고맙게 제 수업 선택해 주시고 같이 정말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아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그쵸? 그걸 어떻게 이겨? 정말 압도적으로 선생님들 합격하시는 이유는 그런 데 달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성실 정말 이걸 잘 해나가시는 데 참여해서 그 압도적인 저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압도적으로 부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중에 저희 그 과정 끝나고 방법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될 거야. 네, 그래서 특히 오늘 이제 시작하는 백워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기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출이 됐는데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왔고 때가 됐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는 그런 설계 모형입니다. 빈사고 맥파이라는 학자가 백워드 설계라고 하는 모형을 이야기를 했는데, 부시 행정부 시기에 우리 이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학생들의 학력이 너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중간에는 학생들이 신나게 참여하는 수업이 되게 중요했어요. 열린 수업,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약간 예시로 들었죠. 애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을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그래서 정말 수업을 보면 생동감이 있어서 좋은 수업인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학력이 저하되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 있지 않게 하자. No one left behind. 어떤 사람 학생들이 behind, 어디에서 behind일까? 수업의 목표. 수업 목표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게 하자라는 데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수업 목표를 달성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열심히 하는 학자들을, 그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수업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업을 되게 재밌게 진행을 하셨는데 수업 목표를 뭘로 삼고하셨죠? 무슨 말이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수업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교사들이 수업의 목표가 뭔지를 고려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참여하고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등한시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즐겁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교육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니 전반적인 뭐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학력의 저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반드시 잘 고려하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달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떤 학생들이라도 이 수업을 들으면 그 평가만큼은 잘 보게 되는 이꼴. 평가를 잘 본다는 무슨 의미예요? 목표에 달성을 해보다니.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수업 방법들을 고려하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backward는 거꾸로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거꾸로 가는 거야? 뭐가 거꾸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사실 우리가 기초를 굉장히 간단히 쌓은 거예요. 뭐냐면 타일러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오래 했어요. 그 선생님들 외우고 가셨죠? 뭐였죠? 약간 어제 같지 않아? 목선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평가 이렇게 되는데 뭐가 절대 가시라고 했어요. 타일러에서 목표를 점점점 최종적으로 아주 공들여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만큼은 넘어서지 못한다. 아무리 거꾸로 해도. 그래서 목표는 맨 처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딱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목표 달성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목선적 맨 뒤에 있었던 평가가 앞으로 올라왔잖아. 그래서 backward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backward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backward 거꾸로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때 같이 이제 맥을 같이 해서 가는 게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으라차차 무엇을 아는 것 아니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총체성을 가졌고 발달하고 수행 능력을 중시하는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근데 뭘로서 필요해? 수단으로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역적인 하나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을 통해서 높아진다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식이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냐면 이해되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해를 높이고 이해를 높임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잊어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는 그건 남아있어야 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게 바로 영속적인 이해예요. 뭐라고요? 영속적인 이해. 영속이 뭐냐면 계속 한다. 계속 한다. 영원 묵도록 남아있는 이해를 만들자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영속적인 이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지역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일까? 쫙 꺼내가지고 핵심적인 개념, 원리, 골관에 근거하는 것일까? 그렇죠.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 모든 것을 다 잊어도 남아있는 골관에서 영속적인 이해는 비롯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했던 건지. 지식의 구조 누가 한 건지? 브루노. 발견했어. 무엇을? 지식의 구조를 나서명으로, 그쵸?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워드 설계 안에는 두 가지의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랑 뭘까요? 지금 말했잖아. 일단 목표 파일럿. 그리고 다 잊어도 남아있는 핵심 개념과 원리, 고유가 지식의 구조, 브루너의 이론이 다 담겨 있는 게 백워드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가서 보면 결국 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남아있는 그 영속적 이해를 기르자 있기 때문에 이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타일러, 타바, 스티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교육 과정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워드는 좀 달라요. 애초에 시작 자체가 교사들이 수업 목표를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뭐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교육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냐, 기존의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교육 과정 세팅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보다 수업에서 혹은 학교 수준에서 딱 적합하게 쓰기에 알맞게 보통 이게 맞아 보여요. 기존에 있는 교육 과정을 교사나 학교가 거기에 걸맞게 바꾸는 것을, 그렇지. 사실 이 이면에 보면 이거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적합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형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많은 자율성을 당연히 주고 있고 믿고 있고 전문성을 있다고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상 타바라든지 스키벨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타일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백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애초에 교육과정이 있고 그거를 알아서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세팅이기 때문에 더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학교 또는 학급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면에 뭐다? 교육과정 재구성 때 쓰게 되는 모형이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잘 설계해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갖고자 하는 것을, 체득시키고 하는 것은 이해를 개발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고, 사실상 이 이해는 뭐가 된다? 영속적 이해다. 영속적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ackward, 거꾸로라는 의미는 이미 기존의 교육 과정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의 목표, 내용 선정, 조직, 평가 이 순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개발해야 될 이해를 확인해. 이것은 사실은 그 목표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교육 과정 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이 달성됐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평가를 생각하고 그 평가를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학습회가 수업 계획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 설계라는 말 자체가 사실 파일럿을 얘기한 것이고 그걸 역순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해하는 것은 영속적인 이해예요. 영속적인 이해. 자, 영속적 이해라는 말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적적인 사실을 모두 잊어도 남아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러한 이해가 영속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하고 공부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숙지하는 것을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싸 모르겠고 일단은 키워드도 외워 이렇게 하면 절대 외워지지가 않고 써지지가 않아요. 절대 외워지지도 써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이해가 선행되고, 근데 이해가 되면 말랑 할 때는 암기를 해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게 역으로 이해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 맥락을 무맥락 무지성 암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 잊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 완전히 습득되고 그래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적용될 수 있으니까 결국 뭐가 늘어나게 되니까 차차 역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을 실제 이제 상황들과 맥락 속에서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결국 이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것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교과정 설계가 백워드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절차는 사실은 그게 이제 세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요. 다 수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결국 이 수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그리고 이 평가를 누구나 잘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 수업 활동들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표 설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바라는 결과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어떻게 외워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 두 개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바라는 결과라는 것은, 제가 목약을 먹었는데 이게 안 넘어가지고 자꾸 여기 캔처럼 남아있어요. 잠깐만 좀 씹어볼게요. 들리세요? 들려? 이게 아니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 걸려가지고 마이크 좋네. 그래서 바라는 결과 좀 너무 것 같은데. 네, 바라는 결과를 확인한다는 게 이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설정해주는 거예요. 명세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수용할 만한 증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얘가 뭐를 하면은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바라는 결과에 닿았다고 내가 납득하겠냐는 거예요. 얘가 뭘 할 수 있으면. 그게 내가 그 결과를 달성했다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수용하겠다. 네가 그것을 한다면. 이란 의미예요. 그게 바로 수용할 만한 증거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게 평가예요. 네가 평가 상황에서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좋아, 목표 달성했다고 쳐줄게 라고 생각한 평가 계획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학습 경험을 토대로 하면 이 평가를 잘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수업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이대로 수업을 하면 잘할 수 있어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이거 무슨 모형이죠? 백워드 설계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 말을 알리는 거죠. 오늘의 목표는요, 백워드 설계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자, 평가를 치르겠습니다. 평가를 치르고 자, 이제 수업을 하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수업을 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수업
어떻게 할지 교육 과정을 짜는, 말하자면 수업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한 학기 그 교육 과정을 짜거나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의 얘기예요. 제가 모의고사를 나중에 봐보면 그런 식으로 잘못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가 아닌 겁니다. 계획을 짜는 거지.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정하고 평가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수업 계획을 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보세요. 수학 첫 번째 바라는 그 힌트를 줄게요. 자, 바라는 결과 확인에 그 다음에 수용할 만한 증거를 결정해 그 다음에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을 해. 그 말인즉슨 맨 처음에 바가 무슨 의미야? 목표를 설정해. 그 다음에 평가 계획을 세워. 그 다음에 그 과정 수업 활동을 계획해. 뭘 할지를 계획되셨죠? 자, 왜 이걸 지금 먼저 얘기해 주냐면 그 밑에 상세한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까지 하죠. 자, 첫 번째 바라는 결과 확인. 이게 결국 뭐라고요? 목표에 대한 설정이라고요. 자, 이때 앞서서는 그냥 그 목표를 이제 그냥 설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는 근거가 있다고요. 말하자면 제가 이거 언제 쓰는 거라고 했어요? 교육과정 재구성할 때 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니면 교육과정 입법을 나한테 맞게 바꾸는 거야? 입법 바꾸는 거야.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뭔지 알아야지 바꾸지. 그게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교육과정 풀기입니다. 교육과정 풀기. 자, 그래서 성취 기준이 뭐예요? 교육과정 내에서 이것을 달성해야지 목표라고 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성취 기준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 목표, 교육과정 내에서의 성취 기준과 수업 내용, 교육 내용을 분석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뭐가 지금 이 수업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학습의 결과일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찾아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교사가 자기만의 목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교육과정 분석해야 우리가 할 수 있겠지.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육과정을 뒤져봐야지. 교육과정 열심히 봐야지. 그게 바로 이겁니다.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 기준과 내용 체계, 교육과정 해설서 같은 것들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교육과정 분석하는. 그러니까 총론 강론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교육과정 풀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있어요. 뭘까요?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제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언젠가부터 문해력이라는 말이 말하자면 대히트 워딩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제 문해력이라는 건 과거에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라 아니면 영어 알파벳을 몰라 그러면 문자 해독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문자 해독하는 능력인데 이제는 그걸 하나 뛰어넘어서 우리가 말할 때 글씨를 못 읽는 사람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이제 우리 세종대왕님이 너무나 과학적인 글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글씨를 다 읽을 수 있는데 해석이 안 돼.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문해력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뭘 붙였냐면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교사들이 한글 못 읽는 사람은 어떻게 교사가 되겠어요? 근데 교육과정에 써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교사들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고 행간을 정말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요구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잘 읽고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육과정 문해력을 높일 수 있고 또 교육과정 문해력을 가져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이제는 중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수업에서 사실 수업이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핵심 개념이 뭐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과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이해가 뭐지? 핵심 기능이 뭐지를 확인해.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 일반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포괄적 이해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 수업에 이 교과에서만 달성하게 되는 소재적 이해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거예요. 결국 교육과정 풀어봐 분석한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딱 도출하는 과정. 이게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사실상 핵심 질문을 개발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여기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질문이고 애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되는 질문인가를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과정 풀고 중요한 내용을 선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바라는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은 수용할 만한 이해의 증거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자, 선생님들 이건 으라차차 뭐를 높이는 거야? 역량을 높이는 거예요. 자, 잠깐만 수업에서 역량을 높이고자 해. 그러면 역량을 높이는 수업을 해놓고 자, 그러면 집필 평가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겠어요? 그렇지.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행평가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 주신 교육과정과 백워드 설계가 같이 맞닿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목표까지도 실제로 사실은 역량, 영수적 이해를 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는지를 알려면 그 습득한 지식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을 가졌는지 없는지 역량을 찾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야지. 그게 바로 무슨 평가다? 수행평가가 되는 거예요. 수행평가. 자, 그런데 이제 영속적 이해다라고 하는 이해에는 사실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설해적 광공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설명하기, 해석하기, 적용하기, 관점 가지기, 공감하기, 자기 지식 가지기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1, 2월에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의 6가지 측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수행평가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 수행평가의 핵심은요. 실제로 할 수 있느냐인데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유리된 맥락에서 하느냐 아니면 실대적인 맥락에서 하느냐.
실제적인 맥락. 왜냐하면 역량 자체가 실생활의 맥락에서 실제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다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자체도 실생활에 거의 근접한 실생활과 유사한 실제적인 그런 맥락에서 열린 문제인데 열렸다는 게 뭐야? 정답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딱 5번의 문제 답은 4번, 7번의 문제 답은 3번이 아니에요. 걔는 닫힌 답이죠. 그런데 열린 답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여러 개가 되는 게 열린 답이야. 그것을 활용해서 평가하는 수행 과제. 그리고 보통 프로젝트를 하는, 이거 사실 수행 과제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고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잘 달성했나? 평가해. 그리고 자 5번의 답 3번, 6번의 답 7번, 7번까지 안 가다가 2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정답표가 있으면 돼요. 근데 수행평가는 어떻게 채점할 거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들을 잘 명세해 놓지 않으면 사실 그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가 점수가 왜 이렇게 낮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표, 채점 기준표를 명세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고급진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루브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브릭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평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평가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를 계획할 때는 어떤 수행 과제를 할지,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리고 그때 채점 기준표가 뭔지, 그게 뭐라고? 루브릭.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채점 기준표 그리고 평가 기준표 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속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빅 아이디어, 사실상 핵심 개념, 빅 아이디어와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과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계획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하지 아주 매일의 것들도 있지만 여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고 하면 좋겠고 그래 여기는 일단은 한번 있다는 존재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네. 근데 그 와중에도 조금 더 친숙했으면 좋겠네. 이런 지식의 체계가 좀 있지 않나요? 제가 수업을 할 때도 그래요.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거 있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강좌에 있는 거 하면은 요거는 좀 읽어봤으면 돼요. 이 정도로 보시고 가세요. 그러긴 한번 대대 쓱 보세요. 이 정도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은 수행 과제를 하겠지만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할까? 평가를 할까 말까?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메인은 반드시 수행 평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역량이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목표니까. 나머지들도 그래도 확인하고자 한다면 다른 증거를 또한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은 수행 평가에 있지만 1번과 동시에 이제 2번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그래도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쓰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게 되는 선택형 문항이나 단답형이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시험의 문항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객관적이지가 않아서 100%의 반영은 어려운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들도 그 증거들로 넣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기평가는 스스로 자기 학습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동료평가는 동료에 대한 학습을 그 동료가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거 우리 어제 뭐라고 얘기했죠? 학생 참여형 평가. 네, 좋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거 사실은 3, 4월을 좀 다뤄야지 되는 아주 어려운 거니까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근데 평가 계획을 잡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영속적 이해가 어디의 수준인지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업에서 가르치고 다루는 지식은 사실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성취 기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했을 때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잊어도 남아서 기억해야 되는 핵심 개념과 원리 이거 영속적 이해라고 하고 그것은 이제 빅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핵심 과제를 선정해요. 그렇죠? 그리고 알고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되는 개념과 기능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거 말고도 그래도 알고 할 수 있으면 좋은 수준의 지식들과 기능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좀 친숙해져 있으면 괜찮은 그런 정보가 사실될 수 있습니다. 뭐가 가장 우선이야? 코어에 있는 빅 아이디어. 얘가 이제 진짜 얘가 이제 핵심 개념에서 토대로 오는 거예요. 지식의 구조에서. 그리고 그 위에 계열, 그 위에 계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빅 아이디어는 뭐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게 돼? 네, 수행평가, 수행과제, 그러니까 수행평가와 프로젝트 평가 통해서 결국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알고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까지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알고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친숙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사실들은 일로 갈수록 사실은 아주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사실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퀴즈나 검사, 지표평가, 선택평가, 단답평가 같은 말하자면 기존의 전통적인 평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증거로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들을 확인하면서 제가 아까 설에서 광공자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각각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말하자면 친숙할 필요가 있는 정보들 수준인 것이죠. 되셨죠? 자, 그러면 좋았어. 이렇게 해서 평가하기를 결정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애들이 평가를 다 잘 봐서 이코 이게 무슨 말이야? 수업 목표를 달성하게 할까? 좋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 경험과 수업의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짜는 겁니다. 어떻게? where to에 따라서. 네, 뭐냐면 이 앞글자예요. 저희가 말 그대로 청킹 앞글자를 계속 까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한다기보다는 저도 중학교 때부터 공부할 때 그렇게 했지만은 미국의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모든 이제 선생님들 나중에 그 모형들 제목을 보시면은 걔 다 앞글자 따라서 막 오래 붙였어. 거의 모자이크 수준으로 만드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where to에 따라서 교사학습 활동을 어떻게 할지 계획하게 됩니다. where and what, CW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거 다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주고 준비 환기시키고 집중 유지시키는 선생님 깜짝 놀랐어. 에후게 호에 이제 를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생님
자, 준비되나요? 준비시키면서 주요 아이디어들을 핵심적으로 꼭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rethink, reflect, revise 이런 얘기하는데 이해나 활동들을 계속 높여주고 더 점점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항상 상상했던 정도라든지 작품 완성도도 계속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로 다른 아이들마다의 흥미, 관심사들 있잖아요. 이 테이너 그 애들에게 맞춰서 다 개별적인 수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힘들죠. 개별화시키기.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조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몇 가지 원리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래서 웨어투로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달 외우시기 좀 그렇지만 계속 읽어보면서 이쯤에서 이런 내용이구나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수업 활동들을 계획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들을 제 생각에 백워드를 그 누구가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자, 백워드는 기본적으로 뭐를 강조하는 거야? 성취 기준, 목표를 강조한다. 누구도 no left behind. 누구도 그 성취 기준에 떨어지지 않게 누구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자예요. 성취 기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성취 기준, where are you from? 성취 기준, 얘는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새로 만드는 목표라기보다는 있는 교육 과정 내에서 교사가 도출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만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누구나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즉 다시 말하면 성취 기준을 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을 누구나 잘 다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계획을 먼저 선행하고 강조합니다. 왜 이제 평가를 올렸냐? 결국은 그 평가를 고려해야 모든 수업이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그러면 평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은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속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렇게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와 같이 핵심 개념을 강조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장점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내 방평. 그리고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 교수평기 일체화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교수평기 일체라는 것은 뭐예요? 수업과 그리고 그러니까 수업의 목표하고 수업의 목표하고 수업과 그리고 평가와 그거에 대한 기록, 학생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교수 평기 일체화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특히 현장에 가시면 계속 강조하고 그거 연수를 듣게 되실 거예요. 사실 그거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설계 모형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백워드 설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뭐냐? 목표와 평가에 따라 내용 설계를 하기 때문에 목표, 내용, 평가가 일체화된다. 이게 결국 교수 평기 일체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업이 의미 있는 수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목표 설정과 함께 평가 계획을 고려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설계하게 되니까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책무성이 뭐예요? 말하자면 책임을 지는 의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랑 좀 상반되는 것 같냐면 교육하기 흘러흘러 지읒지읒으로 간다. 지읒지읒으로 가면서 결국은 교사의 주체성과 학생의 주체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가고 그 과정 안에서 결국 뭐가 보여준다? 자율성을 주는 것이 보여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여가면서 이거 반드시 책임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자율성 주고 책무성을 받습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자율성을 주고 책무성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목표를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게 하죠. 이 목표는 무조건 달성해야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임감을 지는 거예요. 책무를 지는 거예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책무성이 있는데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교사가 다 다르게 쓸 수 있어요.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주고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 목표는 달성시키세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목표가 뭔지 모르면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를 상기시키는 그 절차를 사실 강조해서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바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증거를 결정하는 그 단계가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과 연결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학교에서의 교실마다의 수업은 다 다르겠지만 이게 결국 뭐랑 일치하게 될까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과 다른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목표가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교육 과정의 기준과 현장 수업이 일치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좋을까요? 국가 교육 과정을 마치 우리가 지금 너무 말하자면은 구체적이지 않고 현장 지향적이지 않은 교육 과정을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 국가 교육 과정은 뭐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사실은 개인 수준이나 학교 수준이나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는 엄두도 못 내. 에너지, 돈, 시간 이 모든 것을 투여해서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도 뭐 이상할 때가 많죠.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렇게까지 뭐 AI 지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때려도 안 한다고 하면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교육 과정에 우리 학생들 이게 현실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지역별 편차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서 만든 것을 어느 시도교육청이나 개개인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질이야. 영어로 하면 고퀄이야. 영어가 아닌가? 하이 퀄리티. 고퀄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장에서도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되셨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지금 탑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목표와 평가가 돼요. 가장 그래서 목표가 운이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내용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잖아. 이거 어디서 나왔던 비판이랑 똑같아. 타일러의 비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상 여기 아까 브루너를 연결해서 왔다고 했어요. 지식구조. 그게 핵심 개념, 핵심 아이디어, 영속적 이해까지 왔다.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브루너가 가졌었던 한계점 중에 뭐가 있었어요? 지식의 수월성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지식 그 학습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가 배제된다. 왜냐하면 결국 영상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거기에 근간은 학문적인 지식이에요. 지식의 구조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워커가 지식의 구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가 의존적인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의 달성 수단이 된다. 교육 내용이. 그리고 수업 내용, 수업 자체가 평가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비판을 하죠. 애들의 수능을 앞두고 고등학교에서 사실은 막 EBS 교재 같은 거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 좋은 수업이에요? 안 좋은 수업이에요?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피할 수가 없죠. 평가 의존적인 수업이다. 평가 의존적인 수업이 되어버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평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수업 계획을 잡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이 평가만을 위해 수업이 다 수렴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 의존적이고 이렇게 뭐 내용 자체가 수다가 된다라고 하는 비판을 이제 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백워드 설계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고, 저 백워드 설계 관련된 책만 한 4-5권 있는데 그것도 다 못 샀어요. 네, 그만큼 백워드 설계에 대한 연구물이라든지 적용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아주 더 많은 수준까지는 지금 다 다루기가 어렵지만 이렇게까지도 전개되고 있구나. 이제 한번 쭉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자, 우리 이제 워커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 걸어요. 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수기하고 있어요. 워커의 수기 모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우리가 타일러 모형을 이제 어제 하면서 타일러에 대한 비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야, 이거는 실제 교육과정 개발과는 유리되어 있다. 실제 교육과정 개발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었죠. 그게 바로 사실은 워커가 했었던 직접 저격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커 이 학자는 진짜 이름도 워커 아니에요? 걷는 사람, 네, 걷고 있어. 네, 교육과정 개발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관찰을 했어요. 진짜 그 과정을 관찰하면서 이거를 describe 기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술적 모형이다 이런 말이 우리 교육의 예습편이 한번 들었었는데 설명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 교육과정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 관찰한 것을 토대로 자연주의적 모형이라고 이 모형을 만들었는데, 얘를 자연주의적 개발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교육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모형이 되기도 하고, 이 중에서도 핵심 오브 핵심은 수기라고 하는 단계야 라는 측면에서 수기 모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방이 아니고, 이걸 알았네. 처방이 아니고. 예, 타바나 타일런 처방적인 모형이잖아요. 그건 처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더라. 기술하는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인 모형이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의 각 단계들이 비선형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 논술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나왔을 때는 학교에서 수기 모형으로 결국 교육과정 개발한다는 맥락이었는데, 원래 이 모형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수기까지의 절차를 거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면 단일 학교에서는 이걸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 이거는 이제 대규모에서 교육과정 개발할 때 예컨대 국가 학술제 교육과정 개발할 때 보통 쓰게 되는 거에 적합해 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예, 그렇다 정도 보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단계를 보시면 이 3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질문, 제가 아직 해결을 못 드린 질문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킬백의 모형도 그런데요. 사실상 절차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스킬백 절차 뭐였지? 1절 상, 목, 푸, 반평. 2절 상, 목, 부판, 목피, 평지. 어떻게 바로 외웠죠? 소를 너무 대단하신데 우리 임당생님들 하고 계시나요? 네, 하셨길 바라고요. 절차가 있는데 비선형적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여기도 절차가 있는데 비선형적이라고 얘기했어. 왜 그럴까? 반드시 꼭 이렇게 순서대로 다 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궁극의 비선형에 가면 나중에 다 엎어져가지고 순서도 없고 막 이렇게 막 메비우스처럼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계 안에 예를 들어 타일러 타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처음부터 순서 다 밟아야 돼. 목산조 편, 내선조, 확산조, 평균, 구번계 구조 이거 다 밟아야 돼. 근데 여기 아까 이제 스킬백은 요구하고 생각하는 데서 어디서 시작해서 상관이 없어. 막 맘대로 되고 막 결합도 돼. 여기도 이렇게는 가지만 사실은 반드시 이대로 가고 그렇게만 된다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선형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는 그래도 3단계를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령의 단계와 수기의 단계와 설계의 단계예요. 이제 강령의 단계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수기의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대안이 선택이 되면 이걸 아주 구체적인 정책으로 딱 세팅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설계에는 아주 구체화되는 것을 설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럼 다시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강령의 단계입니다. 영어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의 입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표장이나 의견 발표 기회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의 입장 얘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교육 과정학자의 입장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과학자로서, 수학자로서, 아니면 국어 국문학자로서 각자들의 입장들에서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역량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아니다, 아직도 지식을 아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니냐,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현장은 지금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가 속해져 있는 곳에서, 그 세계에서 그런 개념들이나 이론 연구들을 막 얘기하면서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사람들이 완전 동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뭔 도구 소리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그 얘기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네. 이거 우리가 무슨 대라고 합니까? 공감대라고 합니다. 네,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완전한 합의는 사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진입하는 단계가 수기의 단계입니다. 이 안에서는 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진 상관없이 수기 단계에 오게 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이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목적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온 것을 다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특정 대안을 사실은 합의를 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기의 단계에서 이제 꼼꼼하게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어떻게 돼야 될까를 여기서 이제 같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개발의 목적이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잘 확인하고 거기에서 같이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이제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설계입니다. 이때 최종 대안 하나를 어느 정도를 구체화시키게 될까요? 네, 이때 무엇을 구체화시킬지 그건을 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여기로 넘어와서 최적의 대안이 뭐다라는 것을 수기에서 우리가 알게 됐죠. 그것을 가지고 이거 수기 단계에서 이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체화의 단계, 구체화된 설계의 단계가 바로 설계가 되는 것이죠. 그럼 무슨 교과를 넣을까? 그리고 무슨 수업 자료를 쓰게 될까? 수업 활동을 뭘 만들면 될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설계의 단계이고, 그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될까? 아까 행정적인 지원 우리가 어제 얘기했어요. 뭐예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주면은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재정적인 지원? 네, 이거에 대한 이제 행정 절차, 법령을 만든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훔쳐서 행재정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 절차들을 이제 계획하다 진짜 구체화시키는 단계죠. 그럼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단계 강령에서는 여러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쫙 모여서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교과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난상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겠어요? 그게 강령의 단계예요. 거기서 이제 딱 합의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우리 뭐는 생긴다? 공감대는 생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기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교과정은 무엇을 바뀌어야 되느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 대안들은 뭐가 있느냐를 보면서 하나의 대안을 합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최종 합의된 대안을 가지고 설계 단계로 가서 걔를 아주 구체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이 설계 단계에서 총론도 만들고 강론도 만들고 법령 검토도 하고 하는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럴 것 같지?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러더라. 워커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더라. 이렇게 교과서이 만들어지더라. 못 써줘 평. 그렇게는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워커의 모양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숙설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강숙설. 혹시 내 이름이 숙설이다. 그럼 진짜 잘 외워질 텐데. 강숙설입니다. 강영숙, 수기설, 설계.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장점. 이제 교육과정 개발 아주 초기부터 어떻게 교과서 계획되는지를 상세하게 이전큼 상세하게 쳤나봐.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과정 개발이 처음부터 딱 합의된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의견들로부터 모아져서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네? 교육과정이 이렇게 개발이 되네? 라고 실제 과정들을 잘 이제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말 잘 그대로 기술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은 교육과정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는 설명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대규모로 교육가 개발할 때 소교육에서 언제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비판들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좀 비판은 좀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늘 비판점 한계점 보면서 네가 해봐 이런 생각이 늘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되셨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금 벌써 이제 2개 했습니다. 뭐죠? 그 이제 아까 직전에 했잖아. 네, 백워드 했고요. 그 다음에 워커를 했습니다. 백워드는 뭐랑 뭐가 합쳐졌어? 파일하고 부르노가 합쳐졌어요. 자, 절차 한번 볼까요? 바수학 바라드 결과가 그게 뭐야?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그걸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 교육과정 풀어야 돼. 교육과정 푼다는 게 뭐예요? 교육과정, 국가수적 교육 과정들을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관측을 할 내용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핵심 질문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수용 가능한 증거를 결정해요. 그게 뭐야? 평가 계획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행평가를 계획이 잘했어. 수행평가에 대한 주요한 과제들과 그리고 무슨 루브릭을 만들고 두 번째 다른 증거들을 결정합니다. 뭐 그냥 알만한 것 알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친숙했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한 지필평가, 선택평가 혹은 자기평가 등등의 다른 증거들을 같이 결정하는 평가 계획을 세우는 두 번째. 세 번째 다수 학습 경험과 활동들에 대한 계획을 하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를 외주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영속적인 이해를 개발하려고 하고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빅 아이디어죠. 네, 그것을 반드시 이제 기르려고 하는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본 거 뭐예요? 워커. 네, 워커. 자, 세 번째 세 개의 단계가 있었죠? 강숙설, 강력의 단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무슨 대를 형성해? 공감대를 형성해. 수기의 단계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는 최종 대안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의 단계 이제 정행재정적으로 구체화를 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만나게 되니까 아이즈가 제가 아까 그 약을 먹은 게 오늘 아가 안 나올까봐 어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먹었거든요. 네, 아이즈 선생님입니다. 눈이 이미 좀 약간 타일러 부르더라 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네, 보고 계셔 우리 아이즈 선생님. 자, 아이즈 선생님은 진짜 눈도 되게 그윽하셔. 네, 아이즈 너 네, 아이가 그랬어요. 아이즈 이런 말 하지 마. 자, 그래서 아이즈 선생님은 이응 어른 선생님들이 이제 익숙해집니다. 왜 그럴까? 잘했어. 처음은 아이즈너입니다. 아이즈너. 그리고 예술적 개발 모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우리 영으로 만났으니까 영 교육과정. 이렇게 보시면 아이즈 선생님이시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아이즈 선생님은 교육과정은 예술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술 작품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 아이즈 선생님은 아주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네, 미술 선생님도 많으시죠? 네, 아이즈 선생님도 원래 미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을 딱 들여다보니까 너무 주지 교과만 있는 거야. 주지 교과가 뭐지? 주지? 이 주지가 아니고 지식을 주로 하는 교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 특히 미술 같은 것들은 배척되어 있어. 근데 예술은 얼마나 위대한가.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네, 그게 중요한데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가치가 있는데 배제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자체를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개발자의 관점이 잘 표현된 대상으로서의 예술 작품인 교육과정을 우리는 잘 만들어줘야 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내용도 배우고 다양한 평가 방법도 배우고 표현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를 우리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상 타일러랑 유사해 보이는 면들이 있어. 근데 다 껌껌이 타일러를 솔직히 말해서 까고 있어.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이즈너 선생님은 타일러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타일러를 데려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일러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동시 거기에 대한 반론을 같이 제기하고 내가 수용하는 척하지만은 배척하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전체의 절차를 목표를 설정하고요. 누구랑 비슷해? 타일러랑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용,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정합니다. 이것도 좀 비슷하죠. 내용을 설정하고 그리고 학습 기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런 학습 기회들을 잘 조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학습 기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내용의 영역들을 조직하고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자체를 내용 선정하고 조직한다고 해서 사실 그 순서는 비슷한 거예요. 목표와 내용과 조직으로 넘어가는 그 흐름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제시와 반응 형식이라는 걸 개발하면서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것까지 사실 아주 큰 틀을 보면 목표와 내용의 선정과 조직과 평가라는 흐름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어떠한 예술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아이즈너의 모형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걸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완전한 대안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 납득이 되고 아 그래 교육은 이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한 대안으로서 자리잡죠. 여전히 타일러 선생님의 후광 아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이즈너가 그래도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은 2015와 2022에 상당히 부분이 많이 반대이기 때문에 건 바이 건. 네, 그래서 잘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제 목표 설정부터 보죠. 목표 설정. 아이즈너는 일단 여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교육 목표라는 것 자체를 조금 분화를 시켰어요. 목적과 목표와 학습 목표. 사실은 이 비슷한 거를 우리가 이제 교육에 의해서도 한번 봤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더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돼. 일반적인 방향과 가치가 담겨져 있는 큰 단위에서의 목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그 목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학습 목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타일러식의 목표를 생각해 보시면 타일러 선생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세적이고 교육과정의 목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목표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행동 목표. 행동 목표를 만들었어요. 그 행동 목표는 행동을 뭐뭐 할 수 있다가 눈은 딱 보일 수 있게 명확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나 그것을 다 쉽게 적용하고 반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스 선생님은 일단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은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 목표 눈을 보여야 되잖아.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수업에 사전에 설정되죠. 딱 목표는 이걸 삼겠고 이걸 해서 모든 수업을 달려가겠다고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또 더불어서는 처음부터 계획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수업을 하는 중간이나 끝난 다음에 목표 삼지 않았지만은 만들어지게 된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낙담하고 있다가 어느 수업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힘이 나고 뭔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동기가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삶의 희망들을 찾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수업 목표에서 행동 목표로는 표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목표가 아닌가? 그것도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선생님들도 그냥 내용을 잘 전달하려는 사람 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기능을 체득하는 그런 사람 되려는 거 아니잖아요. 교사가 된다는 건 아이들이 되게 정말 전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인데 교육 과정 안에서는 전인적인 성장을 수업 목표로 만들 수 있도록 사실 배우지가 않아. 그러면 교육의 목표를 잘못 되게 한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 되지. 네, 그런 차원에서 목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교육과정이 매우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갖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매우 구체적인 학습 목표가 이게 뭔데? 타일러가 얘기하고 있는 행동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 가당키나 해? 그러니까 사실 원래 마음이에요.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교수 학습 활동 이후에도 뭔가 생겨날 수 있는 나중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그런 표현적인 목표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목표를 세 가지로 구체화를 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해요. 내가 행동 목표가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것만은 표현될 수 없는 두 가지 다른 목표가 있어. 톤은 좀 수정하긴 하지만 사실 제가 보면 속마음은 야 이걸로는 말이 안 돼. 이거를 가요. 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행동 목표는 우리가 말하자면 타일러식의 목표죠. 학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관찰 가능한 행동의 목표가 바로 행동 목표입니다. 이건 타일러의 얘기야. 사실은 아이즈의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적인 결과입니다. 문제 해결 목표는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문제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지키고 고려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뭐는 명확해. 문제하고 조건은 명확해. 근데 해결책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만 원으로 학급 문고를 구성해. 근데 책값이 요즘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 반 애들이 30명이야. 다 동시에 한 권씩 읽을 수 있는 책을 사야 돼. 그럼 다 10,000원이 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 읽는 책을 가져와요. 안 읽는 책 가져와요. 좋아요. 또? 그래서 요즘 알라딘 중고가 잘 돼 있더라고. 알라딘 중고로 다 사. 또? 아나마다 아껴 쓰고 나도 쓰고 바꿔 쓰고 어느 세대예요? 나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아나마다 운동. 네, 그런 걸로 해.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반은 사고 반은 이걸로 해요. 뭐 친구들이 원하는 책 몇 가지 핫한 신간들은 이거 사고 나머지 집에서 가져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지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이것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게임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저거 공개화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 등등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 이것처럼 문제가 있고 조건이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문제 해결 목표라고 얘기한다. 문제! 이게 제가 사실 어제부터 엄청 강조드렸던 얘기죠. 지금의 많은 교육의 지향 방향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 네, 그 문제를 잘 푸는 것으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알즈원 선생님도 이미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도 사실 많은 문제 해결 목표를 만나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교육학 논술이 요즘 다 문제 해결 목표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이런 얘기 들어보죠. 물체가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딱 책에 나와 있는 것만을 답으로 한 게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는 다 답으로 인정된 부분이 넓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소위 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통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구체적인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와 조건에 맞잖아? 그럼 답이 돼야지 맞죠. 그래서 해결 방법 여러 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주의 집중력을 잃지 않고 동기를 유지하고 수업할 수 있는 방법. 야! 소리를 외치는 방법도 있겠고 잘할 때마다 속보를 주는 방법도 있겠고 점수를 주는 방법도 있겠고 선생님이 막 춤을 추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문제와 조건을 지킨 다음에 해결 방법 여러 개. 그게 바로 문제 해결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되는 능력이죠. 왜냐면 해결 방법은 여러 개니까. 그게 문제 해결 목표고요. 표현적 결과는 앞에서 이제 행동 목표는 어떠냐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딱 학생들이 2차 방정식을 보여수 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수업을 하면서 미리 정하지 않고도 목표를 어떤 활동을 하는 도중이나 끝난 다음에 획득하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희망이 생겼어. 아니면 동기가 생겼어.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어떤 이상향을 갖게 돼서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리고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 시간에 음악에서는 원래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알 수 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목표라고 치면 애들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거야. 저게 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해 안 바람직해? 바람직해. 말로 어떻게 설명할 거야? 눈물이 또르르 흐른다?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는 표현적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뭐냐면 자, 문제 해결 목표입니다. 문제와 해결할 때 지켜야 하는 조건은 주어져 있는데 즉 그래서 문제와 조건은 명확하지만 해결책은 여러 개. 문제와 조건은 명확하지만 해결책이 여러 가지인 목표 유형을 문제 해결 목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표현적 결과요. 목표를 미리 정하지 않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도중이나 끝난 후 획득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결과. 이게 원래 처음에는 표현적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행동 목표가 아니라 표현적 목표가 중요하고 문제 해결 목표가 중요해.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야 목표잖아. 그것도 목표, 그게 목표라고 기반하니까 그럼 결과로 싹 이름 바꾸셨어요. 표현적 결과로. 나 그거 아니야. 결과 눈물이 또르르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까봐 결과로 바꾼 겁니다. 표현적 결과 혹은 표현적 목표라고 나와 있어도 같은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거를 정할 때는 잘 수기하는 게 중요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그냥 알아두시고 일단 그 세 가지 이 행동 목표와 문제 해결 목표, 표현적 결과가 중요하고 각각이 어떤 의미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사실 아이즈너의 속마음은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이다. 여기까지 보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다음 너무 궁금하시죠? 그렇지만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아쉽지? 네, 좋습니다.